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쏟아나온 형상편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리나요? 오케이. 그러면 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을 부등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어요. x에서 2 뺀 것은 x의 4배보다 작다를 부등식이라는 건 뭐예요? 등호가 아니라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식으로 나타낸 것을 부등식이라고 하고, 그 식이 1차식이면 1차 부등식, 2차식이면 2차 부등식, 이렇게 나타내는 걸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장을 식으로 나타내보면 한번 써보죠. x에서 몇을 뺐다고? 2를 뺀 것은 x의 4배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등호가 들어간다면 작거나 같다라는 문장이 있었을 때 우리가 등호를 붙이면 됐었죠. 그러나 같다라는 문장은 없으니까 정답은 x-2는 4x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2번 문장을 또 부등식으로 나타내 볼까요? 한 개에 x1 하는 사과 5개와 2,000원 하는 배 1개를 합한 값이 10,000원 이상이다. 한 개에 x1 하는 사과 5개. 사과가 얼마야? x1. 우리가 좀 이따 이 식을 만들어 보고 추측과 예상하기로 이 x값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자, 한번 먼저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한 개 x1 하는 사과 5개니까 그 값은 5x, 5 곱하기 x가 되겠고, 배는 얼마예요? 2,000원이라고 했어요. 2,000원. 배 하나를 우리가 또 샀네. 여러분들은 사과를 좋아하나요? 배를 좋아하나요?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하니? 2번 문장에선 사과랑 배를 사는데 사과는 5개 샀고 배는 1개 샀다는 거야. 그리고 이 값이 요즘 물가가 어때? 이 합한 값이 10,000원 이상이다. 이상은 10,000원을 포함하니 안 포함하니? 그렇지, 포함하지. 그래서 이상이니까 크다, 크거나 같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부등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추측과 예상하기로 사과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대략 한번 구해보자. 우리가 사과 5개를 살 건데 배는 2,000원이다, 얘들아. 그러면은 사과는 대략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 한다고 한번 예측해 볼래? 한번 1,000원 한다고 한번 예측해 볼까? 1,000원짜리 사과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과일을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예요? 5,000원 더하기 7,000원. 10,000원 이상이라고 하니까 사과 한 개의 값은 1,000원이 아닌 거네. 그쵸? 그러면 2,000원인지 한번 예상해 볼까? 2,000원. 2,000원이라고 하면은 벌써 사과만 해도 10,000원이 돼버리지. 그래서 12,000원이니까 이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x의 값인 거예요. 그래서 사과는 2,000원도 옳은 값이고, 좀 더 작게 해볼까? 1,500원이면 어떻게 될까? 2,000원 괜찮고 이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값이고, 1,500원이면 이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5, 25 그리고 7,500원이라는 값이 나오네. 사과 5개가. 그쵸? 여기에다가 배 하나 2,000원 추가하면 9,500원. 어허, 1,500원은 이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사과 x값이 아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x값도 추측하기, 예상하기로 풀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 풀어보았고요.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등식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부등식, 어떤 기호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이런 기호가 있어야 돼.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도 그려볼까? 이렇게. 부등식. 자, 그러면 기억에는 누가 없어? 맞아요, 부등호가 없어요. 부등호가 없기 때문에 얘는 부등식이 아닌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부등호가 있네. 그리고 등호까지도 있네. 괜찮아요. 등호와 부등호가 있기 때문에 얘는 부등식입니다. 디귿은 어떨까요? 얘는 우리가 바로 전개해볼까? 분배 법칙을 통해서 전개해보면 2x-2 x는 2x-2는 x보다 작다. 그리고 x를 좌변으로 넘기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시켜 볼게요. 그러면 x는 2보다 작다. 어때요? 부등호도 있고 식이 되니까 1차식이니까 부등식 맞네요. 그래서 디귿도 정답. 리을은 어떨까요? 이미
부등호가 없으니까 얘는 부등식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부등식인 것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니은과 디귿.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역과 리을을 조금만 더 분석해 볼게요. 기역은 부등식은 아니지만 그냥 1차 식이에요. 미지수 x에 대해서 차수가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얘는 1차 식이에요. 그리고 리을은 어떨까요? 5x는 7-x 분배 법칙 마이너스 1 해주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방정식. x값에 따라 이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 1차 방정식인 거예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이고 우리가 이 1차 방정식의 해까지도 한번 구해볼까? 그렇지. 그러면 6x는 6. 그래서 이 1차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1.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리을은 1차 방정식이었습니다. 3번 넘어갈게요. 3번까지 하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질문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다음 부등식 중 x는 4를 해로 갖는다?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x에다가 4를 대입해서 부등식이 참이 되는지 확인 다 해봅시다. 렛츠고! 4 넣어봅시다. 대입해봅시다. 2, 4, 8 잘했어요. 마이너스 4 플러스 2 하면은 계산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8보다 크거나 같나요? 아니죠? 8이 더 크죠? 이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이 아니네요. 2번은 어떤지 확인해 볼까요? x에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그쵸? 마이너스 4. 그리고 x에다 4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7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보다 큰가요? 우리가 수직선에다가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3은 0과 가까이 있고 마이너스 4는 0보다 더 멀리 있죠? 즉 수직선에서는 왼쪽에 있는 것이 작은 값을 나타내므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값을 나타내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더 커요. 마이너스 4는 더 작습니다. 즉 이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값이 아니었네요. 그쵸? 그 다음 여러분들이 3번, 4번, 5번 잠시 멈춤 누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풀어보셨죠? 알겠습니다. 안 풀어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멈춤 누르고 4를 대입해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4를 대입해 봅시다. 4, 4, 16, 마이너스 15, 4, x에다 4 대입했죠? 어때요? 좌변에는 계산하면 1이고 1은 4보다 작죠? 이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죠? 어때요? x는 4를 해로 갖는 부등식은 바로 3번이었습니다. 4번과 5번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해로 갔는지 안 갔는지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지 거짓이 되게 하는지 한번 판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y보다 작거나 같을 때 다음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 넣으시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다? 그렇지, 변하지 않는다. 양팔 저울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식의 방향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곱셈과 나눗셈을 생각해 볼까요? 양변에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식의 방향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나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1번을 해석해보면, 풀어보면 맨 처음에 x와 y가 있는데 양변에 몇을 곱한 것 같아? 그렇지, 7을 곱했어. 즉 양수를 곱했어. 양수 7을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게다가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 정답은 어떻게 돼요?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가 되겠죠.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먼저 1부터 더하면 안 돼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양변에
1을 더했어요. 그래도 부등호방향이 바뀌지 않겠지만 그 다음에 7을 곱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양변에 7을 곱하려고 하니까 양변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분배 법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즉 뭐부터 곱했어야 돼? 7부터 곱한 다음에 1을 더해야 돼. 1을 더한 다음에 7을 곱하면은 여러분들이 분배 법칙을 해서 식이 다른 결과값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계산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뭐부터 계산해야 될까? 어떤 계산부터 해야 될까? 그렇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는 것부터 해줘야 해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게 되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y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양변에 8을 더해주자. 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 정답은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산 순서 꼭 기억하세요. x 앞에 있는 개수부터 먼저 계산해 보는 겁니다. x와 y 앞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겠죠? 이렇게 잘했어요. 4번 바로 가볼까? 4번에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분수꼴은 하트 모양을 그려서 생각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9분의 5x 하나랑 9분의 6 이렇게 두 개의 분수를 계산한 형태인 거예요. 자 오른쪽도 표현해볼까? 9분의 5y 이런 표현 여러분들 자주 쓰게 될 거야. 이거 한쪽 그 다음에 이거 한쪽 9분의 6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모양이 되었어요. 이렇게 x 좀 이렇게 써줄까? 9분의 5 x 9분의 5 y 즉 x y에다가 어떤 계산부터 해야 된다? 9분의 5를 양변에 곱하는 계산부터 해야 한다. 그래서 9분의 5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그렇지. 이 부호가 플러스니까 양수죠? 9분의 5를 양변에 곱했으니까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9분의 6을 양변에 빼줘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작거나 같다. 이 앞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작거나 같다라고 읽으면 되겠죠? 이렇게 4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마지막 5번 문제 풀면서 우리 마무리 지어볼게요. A와 B 누가 더 크대? 그렇지, B가 더 크대. B가 더 클 때 다음 중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부등호의 방향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자 반복이네. 4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네. 양변에 4를 뺐어요. 빼는 거는 부등호의 방향을 변하지 않게 하죠. 부등호 방향이 변하는데 영향을 주지 못하죠. 오케이.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똑같죠. 그 다음에 6번까지 있구나. 그 다음에 5를 양변에 나눴어요. 즉 양수를 나눴어요.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가 않네요. 2배 해줬네요. 양수를 곱했어요.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가 않겠네요. 이번엔 마이너스 음수를 곱했어요.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도 볼까요? 누구부터 계산해라? 그렇지. 앞에 있는 4부터 계산해라. 그러면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풀어볼게요.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넣으시오. A-5는 B-5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A와 B를 비교해보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A-5는 B-5보다 작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양변에 몇을 더해줄까? 그렇지. 5를 더해주면 누구만 남아? A와 B만 남아. 5를 더해주는 계산은 부등호 방향을 바뀌지 않게 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면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우리가 거꾸로 해주는 거죠. 양변에 몇을 빼줄까? 그렇지. 1을 빼주는 거야. 그럼 1이 사라지고 양변에 몇을 곱해야 A, B가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2를 곱해줘야겠지.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A 이렇게 여러분들 기호가
부호가 이렇게 있으면 괄호를 써서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마 플러스가 되고 2와 2가 약분이 되어서 A만 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B만 남게 될 거야. 양변에 마이너스 음수를 곱해줬으니까 이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되어서 정답은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풀어보았는데 여러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꼭 질문이 있으시면 줌을 통해서 선생님께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